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책 요약 206페이지.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에서 1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이 임대입니다. 이런 부분 가볍게 넘어가야 돼요. 자, 국가나 지자체는 우선 그랬으니까 특혜의 뜻입니다. 특혜. 군민대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그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 조성을 원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다. 특혜 받았으면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2년입니다. 2년 내 주택 건설 하든가 대지 조성 안 하면 매각했으면 한매, 임대했으면 임대계약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2번 체비지 활용입니다. 사업주체가 국민유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와 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 매각 요구하며 토지와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 2분의 1 보면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때 체비지 매각력으로 환지계획 작성 전에 한 경우는 하나의 단지를 정해두되 체비지 양도가액은 감정가 기준을 하되 임대주택 등 그러면 조성 원가로 할 수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할 때 경쟁 입찰 방식을 하되 매각을 요구하는 자 한 명이면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은 첫 번째 국가자체 공사만, 그러니까 등록 사업자는 수용권자가 아닌 수용권은 없음. 국가자체 공사만 등록 사업자, 민간은 안 돼. 뭐 할 때 그러면 군민유지 건설이나 군민유지 건설에 대한 대지 조성할 때만 수용이 됩니다. 수용 공치법. 수용 그럼 반사적으로 공치법 그래야죠. 이 법의 규정에 무슨 공치법 따른다. 그럼 우리가 수용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사업 인정 받아야죠.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이해도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혹시나 볼 뿐이지. 사용검사권자가 아까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시정, 군수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 근데 사용검사는 누가 하냐? 시군구. 바뀐 거예요. 사용검사는 시군구.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했으면 검사도 국장이 합니다. 사용검사 기간은 15일입니다. 15일. 신청받고 15일. 그 다음에 분할 사용검사입니다. 이 분할 사용검사 그러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공사를 했으면 공구별 나눈 이유가 뭡니까? 분할해가지고 착공하고 분할해서 사용권 받으려고. 그러니까 공구별로 분할 사용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면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할 사용검사도 되고 동별로 사용검사 되고. 사업은 보게 되면 사용검사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사항들은 각종 검사 받음을 본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아요. 이해 하나만 들어보세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을 받은 걸 본다. 그렇게 해서 공사 끝나서 주택법도 사용검사 받으면 그 건축법 사용 승인 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고. 그 지문이 옛날에 잘 나와서 써놨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의 원칙 누가 합니까? 원칙은 사업주체. 당연히 자기가 집을 지었으니까 예외적으로 시군을 보증한 자 등이 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사업주체가 파산해가지고 없다든가 아니면 파산 안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용검사 신청을 안 했을 때. 그럼 먼저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 사업주체가 파산이 될 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해서 선정해서 공사를 끝내고 사용권을 받아야 한다. 시공을 보증한 자가 없거나 마저 파산하면 누구밖에 없어요? 입주 예정자. 방법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해서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신청을 안 하면 안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을 안 해요. 그때는 누가 그러면 보증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신청하면 검사권자인 시군구는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는 이상 사용검사를 지원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해줘야 된다 이 뜻이고, 주택은 언제 쓰냐? 사용검사 바꿔 쓰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 제도에 있습니다. 건축물은 동별로 공사 쓰는 데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쓰고, 대지는 구역별로 끝나면 구역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쓸 수가 있는데, 건축물은 동별로 끝나면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쓰는데,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고. 주택건설 자금에는 자 주택 상환사업자인데 발행자가 누구냐?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근데 문제는 등록사업자, 토지공사는 망할 일이 없지만 등록사업자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액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기술 인력 갖추고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은 대리인은 뭐라 했는가? 5억 3년 300세대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혹시나 5억 3년 300세대. 주택상환사업자 발행에 대해서는 발행계획서 만들어서 국장 승인받습니다. 이거 액면 또는 할인 발행하고 기명증권입니다. 상환기간 3년인데 발행물부터 공급 계약 체결시까지가 3년입니다. 양도 명의병인데 주택상환사업자는 양도 중도해약 안 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양도 중도해약 안 됩니다. 궁금해서 해봅니다. 걸렸습니다. 3-3. 하면 안 되는 게 안 되는데 예외 해외 이주 등 그러면 돼. 해외 이주 등. 그러면 이 양수에는 이게 기명증권이니까 무기명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데 임대한데 기명증권은 들고 있다고 자기가 주인이 안 된다고. 회사 가서 원부에도 못 쓰고 주소 성명 증권에 성명 써야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습니다. 주택상환사업자의 효력인데 등록사업 등록이 맞서도 그가 발행한 사업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유효하다. 주택상환사업자에 발행돼서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에 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군밑에 사업 특별행위는 누가 설치합니까? 하면 지자체가 만듭니다. 입주자 저축에 원래 4가지가 있었는데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붕업, 주택 청약 종합 저축 4개가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거기까지가 2장 주택의 건설입니다. 문제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등록과 관련해서 가로의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연간 단독주택은 등록 20, 공동주택은 20, 자, 20,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의 주택과 그 밖의 세대는 30, 그리고 대지는 만 그래야지. 20, 30, 30만. 포인트는 연간. 자, 맨 앞에 연간이지, 연간. 1년 동안. 단독 20, 공동 20, 공동 중에서 도생은 30, 대지정 30, 대지는 만. 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이다. 틀린 거. 1번 주택건설사업 등록하려는 자가 개인이면 자산평가에 6억 이상이 돼야 된다. 막내가 한마디 해봐요. 한마디 하라고. 패스. 2번.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시행할 때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지방공사는 안 해요. 3번. 법인의 임원 중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해당 법인은 주택건설 등록할 수 없다. 패스. 4번. 주택건설 사업자가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장은 등록 말소할 때 청문 실시해야 된다. 이건 알아야지. 등록 말소할 때 청문할까요? 뭐 할 때만? 취소. 영업정지, 공사중지 그것들은 중지기간이 끝나면 또 한다니까. 취소나 말소가 되면 영영 못한다니까. 그 행위를 영영 못하게 할 때는 어쩐다고? 변명할 기회를 주라니까. 정지, 공사, 중지 이런 것들은 뭐 개축명령, 수선명령 이런 것들은 청문을 안 해요. 그 행위를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2달 동안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또 한다니까. 걔는 청문을 안 한다고. 영영 그 행위를 못하게 막는 거. 자격 취소, 등록 말소 이런 거 할 때는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요. 청문해야 돼요. 해야지. 취소 말소입니다. 취소 말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청문해야죠. 5번 등록해야 할 자가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면 2-2 이런 것은 아니 패스가 3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2번하고 4번만 돼. 2번하고 4번만. 나머지는 맞든가 말든가. 나머지 것들은 저기 중개사법에서 양짝은 중개사법 해야지 공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면 어쩌려고요? 나오든가 말든가지. 어차피 10문제는 못 푼다니까. 10문제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10문제는 못 푼다. 출전 가게 되면 10문제는 안 배운다니까 10문제는 못 푼다 생각하고 덤벼야지. 공법 다 푼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2번하고 4번 말고 너무 답이 몇 번인가 묻지 말고 2번하고 4번 말이에요. 나머지 보지 말고. 3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옳은 거. 1번 사업조치가 토지공사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잘 나와 이게. 국가지하철공사 등록 안 해요. 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함께하면 또 고용자가 등록사업자 함께하면 등록 안 합니다. 그것만 주구장창하니까 그거 하고. 2번 연간 10만 이상의 대의정사업을 시행할 때 국자에 등록한다. 왜 또 갑자기 숫자가 늘었다냐 그래야지. 연간 만이지. 만 10만은 저쪽 나오게 나와요. 막내는 좀 웬만하면 좀 설명도 안 끝난 거 지우지 좀 말하니까. 근데 여기까지 다 써놨는데 지금 다 지어놔가지고 설명이 안 끝났으면 지우지 말하니까. 설명이 끝났으면 지워야지. 10만은 어디에서 사업계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거 따질 때 10만. 3번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시행할 때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조처로 본다. 추정이 아니고 간주한다. 4번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받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이 4번은 좀 알아야 돼요. 등록 말소되든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전에 받은 사업은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까지는 계속 할 수가 있어요. 5번 판례에 의해서 주택건설공사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시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 의무가 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없다. 근데 그런 판례는 또 나올 수가 없어요. 보지 말고. 이건 지금 기출문제입니까? 1번은 확실히 5죠. 2번은 숫자가 틀렸죠. 3번은 추정이 아니고 간주죠. 4번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아도 처분 전에 받은 사람 계속할 수 있다. 그래야 돼. 4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할 수 없는 자.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났거든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 잘 들어요. 꼭 공법이라고 공법 문제 풀면 안 돼요. 4번 문제를 풀려면 다음 중 누구 얼굴이 떠오르는가? 1번 4번 문제를 풀려면 누구 얼굴이 떠오르는가? 1번 박기, 2번 윤효, 3번 누굽니까? 장재원. 4번 나를 빼야지. 나를 너무 어떻게 하냐고. 이혁. 5번 국합성. 누구 얼굴이? 여기 얼굴이 떠오르면 이 문제 풀 줄 안다고. 중개사업으로 풀면은 풀려. 1번 한정지상 선거가 취소되는 1년이 지나지 땅. 금취소한 자, 한정취소한 자 그러는 거예요. 금취소한 자, 한정취소한 자. 취소됐으면 이렇게 멀쩡하네. 이제 멀쩡한 애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는 1년이 지나지 않는 자. 복권되지 않냐 자, 복권되지 않냐 자. 이 법을 위반해서 자격증 이행 형선고받고 집행유예되고 2년이 지난 자. 2년인지 10년인지 뭘 좀 할 때 어쨌거나 지났대요. 4번 이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형 집행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종료됐대요. 5번 거주도 주택건설 등록에서 등록해서 2년이 지나지 않았대요. 그러면 3번하고 5번 쭉자. 3번은 2년이 지났다고 그러고 5번은 안 지났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결계해서 걸리겠습니까? 눈치로. 아무래도 안 지났는가 걸리겠지. 눈치로 해가지고. 긴장하면 못 풀고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풀린다고. 5번입니다. 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와 같이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은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요. 공익법인. 국가지하철공사공사 공익법인. 이런 게 공익법인이라고. 이런 애들은 등록 없이 국장에게 등록 안 해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국장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의할 때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패스. 3번 중개사법.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의 정액과 같은 경미한 등록성이 있으면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중개사법이요. 근데 이것은 경미한 변경이면 아니 등록사업자는 등록했잖아요. 등록. 변경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변경 등록해야 되겠지. 경미한 것은 뭐 해야 되겠지? 신고를 한다. 하여튼 뭔가는 해야 되겠지. 뭔가는. 근데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 했으니까 이것은 3번은 눈치로 풀겠네. 눈치로.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신고는 해야 되겠지. 그래야 되고. 4번 리모된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거는 알아야죠. 리모된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애매하네. 5번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건 알겠네. 고용자는 필수 헛비리. 맞죠? 4번이 개정되기 전 얘기고 지금 뭐라고 하냐?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죠.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건설의 개념이 되지만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건설의 개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어쩐다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할 수 없다고. 왜? 건설의 개념이 아니니까. 4번이 O요, X요? X. 해서 봐요, 해서. 주택조합 그렇죠. 세대수를 증가하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개정되기 전에는 그냥 세대수 증가하지 그 말이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생겼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2번, 3번, 1번은 시험에 나올 지문이 아니고 2번은 나오든가 말든가 무시해야 되고 그 욕심내면 안 되니까 3번은 배우고 안 배우고 3번은 눈치로 3번은 눈치로 해줘요. 눈치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네.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의 증액과 같이 경미한 등록성의 변경이 있는 데는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우리 평소에 연습하고 반대로 갔네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정상적이면 신고할, 등록은 안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한다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공부 안 하니까 패스로 갑니다. 그냥 패스로. 맞든가 말든가 무시하지 방법 없네, 여기서는. 4번, 5번 알아야 되고 4번은 개정돼서 틀렸다라는 거 알아내야 되고 옛날에는 그냥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지금은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그 말이 있다는 거 알고 6번 공동사업주체입니다. 옳은 것은 1번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다. 2번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건 잘 나오거든요. 등록 안 합니다. 3번 토지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는 토지소유자 등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사업계획성에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패스고 거기까지 홍보한 적 없으니까. 4번 일가 위 등록사업자에는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서 포함된다. 주택 잠깐만요. 토지 소유자가 등록 사업자고 공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지자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토지공사 안 들어가는데 지방공사 안 들어가는데 2번 같은 경우는 2번은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거기는 지자체 들어가요? 들어가죠. 토지공사 들어가고 지방공사 들어가죠. 왜 또 1, 2 등록 사업자 이렇게 했을까? 2만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1 지워봅시다. 1 지워놓고
위 1가에서 1 지었고 위 2의 등록사업자에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함께하고 지자체하고도 함께, 토지공사 함께, 지방공사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의 분담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협약으로 정할 수 없다. 공동을 하게 되면 둘이 뭔가 하면서 뭔가를 쓰겠지. 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3번하고 5번 두 개 놓고 따지겠네요. 3번 토지 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지금 문제가 옳은 거 찾네, 옳은 거. 그러면 4번을 괜히 지웠네. 4번 틀렸네. 다시 1번부터 옳은 거 다시.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해야 한다. X죠. 할 수 있다죠. 2번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 의무가 없고 X고 3번은 패스고 4번은 1, 2 그럼 뭐 때문에 틀렸고? 1 때문에 틀렸고 그럼 5번 이제 3번 5번 넣고 다시 3번 토지 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할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이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성에 신청할 수 있다. 그거는 패스고 그것까지 공부한 적 없으니까 5번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 분담에 대해서 당사자는 협약으로 정할 수 없다. 그러면 3번, 5번 넣고 이거는 이제 눈치로 해야 되겠네. 눈치로. 둘이 했을 때 공동으로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이거는 배운 적이 없대. 아무도 배운 적 없대. 눈치로 해야 된다니까. 공동을 하게 되면 둘이 협약을 정할 수 있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3번이 옳은 걸로 가야 되겠네. 시험장 가면 안 배운 질문 많이 나와요. 안 배운 질문이. 딱 시험장 가게 되면 정상적이면 일단은 10문제는 10문제 자체 배운 적 없음. 그러면 나머지 30문제 다 배웠습니까? 배우긴 뭘 배웁니까? 30문제에서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20문제는 실력으로 충분히 풀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문제 정도는 10문제 보면 두세 개는 알고 지문 중에서 두세 개는 모르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나머지 10문제 여기다가 승부 그랬는데 지문 두세 개는 배웠으니까 알아요. 두세 개는 안 배워서 몰라요. 대부분 답은 반드시가 아니고 대부분 답은 여기서 나와요. 배운 데서. 배운 거 위주로 강의해 주니까 지금 이건 둘 다 안 배웠는데요. 이거는 예상 문제지 기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 시험 문제 보면 대부분 배운 거에서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배운 내용 중에서 답을 찾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다가 아니고 대부분. 6번, 7번입니다. 주택법상 신고 대상 행위인 것은 지역주택조합 설립하려면 신고입니까? 인가입니까?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지역주택조합은 뭐 똑같네. 설립, 변경, 해산인가. 승인받은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인가, 해산인가. 똑같아요. 설립인가, 무조건 인가예요. 국민주택 공급받게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리모델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그러니까 신고는 국민주택 공급받게 한 직장주택조합만 신고. 8번 주택조합에도 옳은 것 1번 많은 수의 구성의 주택마련에서 주택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X지. 인가지. 인가. 2번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주택건설대지 100분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건설대지 권한을 시군구에 제출한다. 예, 지역은 땅이죠. 건설이니까. 건설대지 100분의 80 이상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건설대지 권한은 시군구에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합니다. 지금 설립이니까. 3번 지역. 3번 지역이 아니고 주택조합. 리모델링 제외네. 구호선에서 건설한 주택조합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없다네. 4번 복리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이 될 수 있다죠. 5번 시군구 정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 명령처분을 위반하면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문제가 옳은 거 찾는 거네. 1번은 신고 인간이니까 틀렸고 2번은 맞네요. 3번은 없다가 아니고 있다. 4번도 있다. 5번은 취소할 수 있다. 답은 2번. 9번입니다. 주택법상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정축, 리모델링에서 리모조합 설립할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이것도 실제 시험 문제인데 이것도 보너스예요. 보너스. 첫 번째 창립 등의 청의록 들고 가고 조합장 선출 동의서 들고 가고 전원이 사인한 계약 들고 가고 또 조합원 명부 들고 가고 사업계획서 들고 가고 거기에 따라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동의서 얼마 동의서? 3분의 2 동의서 3분의 2 동의서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경관연수 10년 증축이면 15년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땅이 있는데 무슨 놈의 토지 사용승낙서 필요합니까? 말이 안 되지. 80% 사용승낙서는 지역하고 직장. 그것 대신 뭐라고? 조합 설립 동의서. 그동 구분 소유지 무기여권 3분의 1. 전체 및 동별 3분의 2 동의서. 그게 있어야죠. 10번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틀린 거. 1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간일까지 주거 전용 면적 60여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같은 지역에 거주한 세대인자는 지역주택 조합에 들 수 있다? 네. 있지요. 2번 전용 면적 60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자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에 될 수? 없죠. 근데 없다 했네. 맞았네. 3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으러 조합원이 확정 판결 등으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 상실하면 조합원 교체할 수 있지요. 그것은. 4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러 승인을 얻어 조합원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요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의 기준을 판단한다. 그럼 맞지요. 5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는다. 사망 상속이면 자격요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무주택자 이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네. 7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사입니다. 옳은 거.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경우 관할 시군구 인가받는다. 신고. 2번 지역주택조합 경우 설립인가 받고 3년 내 사업계획 신청한다. 2년.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러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 신규 개발할 수 없다. 지역직장이죠. 지역직장. 4번 사업계획 승인 얻은 이후에 입주와 선전된 지위가 양도증과 판결 등 변경되면 조합은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전매 금지되는 경우는 지어야 된다. 이건 맞아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와 선전지가 양도증과 판결 등으로 바뀌면 좌우지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교체가 됩니다. 투기과일주고 전매 제한 거기서는 안 됩니다.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 하되 조합원 20명 이상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 제한이 없어요. 12번 주택조합이 더 옳은 것. 1번 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초액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2번 동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면 그 동 구분 소유 요건 5분의 4 동의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리모델링 하는 건지 조합 설립하는 건지 잘 봐야 돼요. 조합 설립이니까 3분의 2.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주택 토지에서 매도증할 수 있다. 4번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지 주택조합 가입 알선을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조합은 모집 업무는 대행이 안 돼요. 5번 투기과일주택에서 설립 인가받은 지역주택지의 구성 승인할 때 신청서 접수 순에 따라 지위 인정해서는 안 된다. 5번은 맞네요. 13번 지역주택 조합 총회 필수 의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험장 가게 되면 좀 황당한 문제가 좀 깜짝깜짝할 문제가 있어요. 10문제. 조합 총회 필수 의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된다고 패스. 끝난 다음에 오면은
이미 끝난 다음에 20문제 풀어놓고 여기서도 한 5문제 풀었다고. 합격했다고, 합격.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보면 또 안 풀리는 게 풀린다고. 총의 의결상 뚫어지게 보지 말고 멀찌감치 별 관심이 없다는 틀로 봐야 돼. 별 관심. 나는 이미 합격했거든 그러면서. 자, 임원회 선임회의 뭐 하겠지. 사업비 조합부면 분담내역 뭐 하겠지. 사채 발행 방법 하겠지. 자금 차입 이절 상환 방법 하겠지. 대지의 위치 면적 규약 변경 하겠지. 뭐 다 하겠네. 멀찌감치 뚫어지게 보지 말고 멀찌감치 보라는 것은 주택조합으로 보지 말고 주택법으로 보면 풀려요. 주택법. 주택조합이라고 뚫어지게 보면 안 풀리고 멀찌감치 주택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뭐가 말이 안 돼요? 주택상환사업체. 누가 반응해요? 그거를 알아야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지? 누가 반응해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주택조합은 주택상환사업체 발행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슨 사채 발행 말도 안 되지. 그렇게 풀어야 풀린다고. 그러니까 하다가 안 풀리면 어쩐다고? 멀리 보라고 멀리. 자 14번 리모델링이나 옳은 것은 1번 기존 14층 건축물의 수지증적 리모델링 허용될 경우 2개층까지 14층이면 2개층까지 허용이 됩니다.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자는 인가신청세 리모델링 주택 소대지 100분의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관할 시군객에 제출한다. 시군객생장은 아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는 80 들고 오지 말고 뭐 들고 가라? 3분의 2를 들고 가라. 3분의 2. 틀렸죠. 3번 소유자 전원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막내가 지었으니까 말해봐요. 리모델링은 허가라니까 허가. 30 이상 증가하면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허가. 신고가 아니고 허가. 4번 수지증축형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세. 해당 주택의 사용권을 받은 후 증축이랍니다. 증축. 몇 년 경과했으면 증가? 15년. 증축은 15년.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해야 조합장이 좀 주머니도 두둑하고 인심서 쓰고 말도 해야 안 돼요? 안 돼요. 뭘 해야 돼 그러면? 경쟁, 입찰. 옳은 거는 몇 번이었어요? 1번. 15번 주택조합 틀린 것은 1번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 건설사업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을 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가 함께 한대. 함께 하면 비등록 사업주체가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지. 등록사업자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데. 1번 질문 처음 봐요? 많이 봐요? 1번 질문 처음 봤어요? 많이 봤어요? 여기는 많이 봤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나머지는 공부 안 한 거지. 저 집만 공부하고. 이거는 기출지문은 기출지문은 웬만큼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1번은 기출지문이고 2번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청의 의결을 거칠까요? 아니면 조합장이 혼자 쓱쓱쓱 할까요? 당연히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3번 국가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할 때 인가보다 설된 주택조합이 주택조합 건설 목적으로 매수하면 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있죠. 국민주택 규모주택 50% 이상 조합주택 건설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4번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주택법에 따른 명령체 위반하면 설빙과 취소 끝맺음 할 수 있다. 5번 주택조합은 회계감사 받아야 되는데 이때 회계감사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내 감사 결과를 시도에게 통보한다. 내가 15일인지 100일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D는 알겠다. D는. 이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관할 관청이 어딥니까? 시군구. 그러면 시군구로 가야지 왜 시도로 가냐고 말이 안 되죠. 숫자에 맞든가 말든가. 5번 틀렸습니다. 주택건설 자금에서 1번 상환사채 옳은 거. 1번 토지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주택 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벌여야 된다.
예, 토지공사는 안 받는다. X. 2번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5년 초과할 수 없다. 5년이 아니고 3년. 이때 상환기간은 발행부터 공급계획 체결까지가 3년. 3번 주택상환사채는 기명, 무기명, 기명.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을 한다. 뭔가 좀 혀 짧은 것 같은데. 좀 짧잖아요. 뭔가 내용이 좀 어색하잖아요, 지금. 예.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다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좀 부족하잖아요. X. 4번 등록사업자 등록이 맞서도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 5. 5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주택법보다 상법 사채 발행을 우선 적용합니까? 주택법이 무슨 법이고? 천천히. 주택법이 무슨 법이고? 특별법을 먼저 쓰는 거예요. 주택법이 무슨 법이고?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저 법 쓴다. 저 법이 일반법이라니까. 이 법이 특별법이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한 주택법이 특별법이요. 이 법 먼저 쓰고 없으면 누가 발행했다고요? 국가가 발행했으면 국채법을 따라가요. 지자체가 발행했으면 지방재정법. 사적 주체가 있으면 상법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택법이 특별법이니까 이 법을 먼저 쓰고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 그러고 가져야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었습니까? 4번. 자, 17번.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X. 5억 3년 300세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X. 저 뒤에 가면 쓸 때 따로 하나 있어요. 18번 유리 시험에 났는데 그때 당시는 황당했는데 황당한 문제인데 틀린 사람이 또 단 한 명도 없어요. 해외 이주 등 그러면 어쩐다고? 양도 중도 해약이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 주택상한테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문제 보고 눈앞이 캄캄하지. 뭐야 이거 해외 이주 등 그까지 배웠는데 그러면 부담 없이 빙 돌고 읽어나 봅시다. 1번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 이사간다. 2번 전부가 이사간다. 3번 전부가 이사간다. 4번 전부가 간다. 5번 전부가 간다. 1번만 잘났다고 일부고 나머지 전부 다 전부네. 답이 4개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답은 1번이다. 그렇게 푸니까 문제는 쉬웠다는 얘기고. 자, 이제 택지 취득의 특례네요. 1번. 주택건설 용지 확보다 옳은 것. 1번. 국민대규모의 주택 비율을 50%로 하는 주택건설비에 국공지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있다. 50% 이상이니까 50이면 됩니다. 2번. 조합주택 건설에서 국공지 임차를 원하는 자 국가지하자는 해당 토지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있다는데 또 없다라겠네. 있답니다. 있다. 3번. 국공지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 1년 내에 빨리 몇 년? 2년. 끝맺이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 두 군데 틀렸고. 4번. 사업주가 국민중개를 상해서 토지와 사업 시행자의 채비지 매각 요구면 채비지 양도가에 뭘 한다? 감정가. 임대주택 등 그러면 저성원가. 5번 채비지를 사업주택에 매각할 때 수의계약하는 게 원칙이다. 경쟁입자. 매각을 요구하는 자가 한 명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됐고 20번 건설용지 취득 틀린 거. 1번 사업주체가 국민등록 사용하여서 채비지 매각 요구할 때 토지와 사업 시행자는 채비 총면 2분을 벌면서 우선 줘서 매각할 수 있다. 예, 이건 국민주택이니까 2분을 우선 줄 수 있습니다. 5. 2번 토지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할 경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행위할 수 있다. 아무래도 공적 주체니까 있겠죠. 자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3번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대 건설에서 대의전할 때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국가자재 공사 됩니다. 4번 재개신청은 공직법에 따라 사업 인정 후 1년 해야 된다. 우리가 배우는 법들은 1년짜리 단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국민대 건설사업.
전부 다 체결 신청 기간 사업 시행 기간 내, 사업 시행 기간 내 1년 안습니다. 5번 국가인 사업주체인 국가가 사업주체인 경우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살 보식 업무를 지자체 차장에게 위탁. 국가나 토지공사는 지자체 차장에게 저 땅 좀 사주세요. 내 대신 손실보상 해주세요. 그런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어요. 민간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건설 요점입니다. 좀 쉬고 합시다. 많네요. 많이 남았어요. 잠시 쉬고.